지난 연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폐렴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발병지인 우한에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베이징과 광둥성에서도 발생하면서 누적 환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국 김지수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의 발생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 신종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이제 고열과 같은 관련 증상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서 감염병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네.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상향 조정을 해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 첫 번째 환자가 나옴에 따라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발생 유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중국인 여성은 입국 하루 전날 그 감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그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번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했던 그 우한에 있는 그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과도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이 확진 그 환자가 그 검역 단계에서 이제 격리가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그런 감염, 노출을 막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환자는 우한에서 5명과 함께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이제 뭐 춘제를 맞이해서 관광 차원에서 들어왔는데요. 이 5명들은 특이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국은 또 혹시나 모르는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들을 지금 접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주신 이 국내 확진 환자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중국에서 환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현재까지 우한에서 그 확진 환자는 198명, 베이징은 2명, 그리고 광둥성 선전에서는 각각 1명이 발생을 해서 중국 내 그 우한 폐렴 누적 환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201명으로 현재 파악이 됐는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우한 지역에서는 136명이 이틀 만에 또 신규 환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환자가 폭증한 것 관련해서 중국 당국은 나흘 전에 새 검사 장비를 좀 바꿨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아무래도 환자가 폭증한 거는 말 그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침 중국 최대의 그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서 현재 수억 명의 그 이동이 시작이 된 상태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도 나타났고 또 선전에서 나타나서 곳곳으로 확산될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춘제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동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 중국인들이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정말 바싹 긴장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1명이 발생했고 또 태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2명, 1명씩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워낙 이제 중국인들이 방문을 하면 뭐 돈 씀씀이도 많고 해서 반기고 있지만 행여나 그 우한 폐렴을 이제 몰고 오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방역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 중국 내 우한 폐렴 환자 수 얼마 전 보도만 하더라도 한동안 한 40명 선에 이제 육박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 3일 동안 갑자기 16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를 두고서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요. 뭔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 은폐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염병을 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과 관련돼서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2003년 사스 때만 하더라도 무려 800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 사스 때만 해도 그게 갑자기 많이 퍼지고 좀 확산을 막지 힘들었던 것은 중국 당국이 당시에 많이 좀 은폐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2015년 메르스 때 좀 초기 대응이 힘들었던 게 그때 초기에 정부가 좀 발표하는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진 환자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면서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네.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거든요.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예. 예상인데 좀 근거를 들자면요. 중국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의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와 감염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감시한다. 이 뜻은 뭐냐면 네. 변종의 가능성. 변종이 되면 현재 원래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되지 않지만 예. 사람 간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좀 애매하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좀 더 좀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우선 확진 환자가 들어올 때 앞서 5명이 함께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증상이 없고 또 지방관리 당국은 그 승객과 승무원 등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접촉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동 감시라는 게 있어요. 그 접촉자가 어떤 이제 내가 그 환자와 같이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제가 그 환자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한 2주 동안 예. 유선으로 전화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혹시 목이 아프세요? 기침이 나세요? 열이 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어 말을 하면 그 환자는 격리 조치가 되고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대증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우리가 개인 위생도 그렇고요. 어떤 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정말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가 어렵고 좀 힘든 질문인데요. 좀 우선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답 이전에 그 현재 우한 폐렴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등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상태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감염병 취재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감염병이 신종이든 변종이든 기존의 감염병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감염법 기존의 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현재로서는 그게 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과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요.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 감기 증상이 있거나 독감 증상이 있거나 진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또 의사에게 반드시 말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외를 내가 다녀왔다면 어디를 언제 며칠 다녀왔다는 것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지금 워낙 이제 곳곳이 뚫리고 있는 게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14일 동안 나의 몸 상태를 관찰합니다. 네. 웬만한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거든요. 잠복기라고 하면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병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경계심은 갖되 공포심은 가지지 말자 이 말인데요. 그 말뜻은 뭐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의 위생 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해외 여행을 다녔다면 나의 몸 상태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꼼꼼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되 좀 어떤 인터넷상에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유언 비어 이런 네. 데서는 현혹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국내외 감염병 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제 지적입니다. 네, 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건당국은 물론이고요. 국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